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강성호의 야인청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산, 강릉 등 또래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흉포화해지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어서 심각한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이 청소년 문제의 양태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폭력, 그 원인과 대책,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두 분 모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청소년 폭력 문제 심각합니다. 우선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부산과 강릉에 이어서 천안에서도 부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공분을 사면서 색깔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색깔도 아니에요. 끝이 날카로운 거란 말이에요. 가해자들은 재밌다고 웃고 떠들며 이런 모습을 촬영합니다. 큰 길가인데도 주변 시선은 아랑곳 없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청소년 폭력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그 폭력이 강도도 세지고 한데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청소년들의 어떤 폭력성을 하나의 뉴스거리로 대할 때 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파트나 또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모든 시민들이 어떤 임기응변적인 어떤 그러한 대책 또 그리고 뭔가 어떤 법적인 어떤 체제로서만 좀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대책의 수립에 대한 좀 미흡함 이제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실 그 학교 폭력이 2011년입니다. 12월 달에 우리 대구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아주 강한 뭐 학교 폭력 근절 대책까지도 내었고 또 급기야는 또 뭐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제정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의 인성이 통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그 학교 폭력 빈도가 줄어들면서 불구하고도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잔혹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 이 대책에 대한 어떤 공감대 그리고 무엇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합의점 도출이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대책이 부족했다. 네네. 이러한 그 폭력이 그 흉포화되고 잔혹성을 띠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뉴스에 보도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지적은 많이 했지만 그렇죠. 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구회장님께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강성호의 야인청산 양파TV에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법조적인 제도를 벗어나서 우리 사회에 모든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심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얼마 전에 그 학교 폭력 비행 소년 문제로 사회 이슈화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포악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봤냐? 그걸 우리가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이슈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 뭐 비행 청소년의 그 포악한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철퇴를 가기 위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연령을 제한한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그 법만 개정한다고 될 것인가? 1960년도 중국의 마오쩌둥이 참새를 전부 다 죽이면은 곡식이 양산되겠다 이런 게 상당히 이슈가 되게 됐습니다. 참새를 다 죽이고 나니까 완전 기근사병이 나서 3년 한 5년까지 곡식이 나타나지 않고 해충만 막 벌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참새가 2억 마리 정도 죽였다 그러죠. 그리고 다음 해에 소련으로 공수해가지고 참새를 막 풀었는데도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소년법 이제 폐지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찬반을 물어봤더니 27만 명의 찬성이 이제 27만 명이네요. 27만 그건 명이나 벌써는 못 된다고 봤습니다. 예. 하는데 우리는 그 이 15세 아이들의 정말로 우리는 중리는 무서워서 뭐 김정일이도 못 쳐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어떤 시샘말이 있듯이 이 중리 애들을 우리는 두렵다고 이대로 놔둘 것인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준모 회장님 말씀하는 것도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 바로 여기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이 중리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중리 아이들은 이제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숙의 단계를 거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15세 아이들은 이제 자라나는 인간의 성장 특성상 굉장히 또래 집단을 중시하게 되고 또 뭔가 그 또래가 하는 일을 또 모방을 하는 그러한 어떤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15세는 다 그런 거야. 엄마 아빠도 그런 가정을 겪고 나왔어. 이래서 그 15세의 어떤 그러한 특징적인 문화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하면 돼? 라는 어떤 질책감, 비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청소년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없어요. 이 15살 애들이 뭔가 자기들은 누구와의 관심을 갖고 누구와의 공감의 눈빛을 간절히 요구하는데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거를 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만 또 책임이 있느냐? 그런 책임을 보면 이건 또 사회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또 봐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입시 위주의 성적 위주로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성적이라는 틀에서 조금 일탈된 애들은 정말로 공감받을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을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매번 이러한 인성교육 안 해오지도 않았고 우리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후로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성교육에 목을 메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어떻게라는 방법만 자꾸 우리는 바꾸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뭐 또래 집단을 어떻게 해서 한다, 뭐 예산을 어떻게 한다, 방법적인 수단에만 우리가 좀 목매어 왔지. 이 대책이 이제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우리 15세 아이들, 청소년기의 아이들 심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예방 프로젝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나가보면은 청소년들이 놀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경로당 실버들이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습니다. 아줌마들은 우리 역대 올라오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이끌어왔지만 그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 각 백화점 뭐든 가면 전부 아주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괴화시키고 아주머니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부분 많은데 비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이 정말 뛰어놀 것은 없습니다. 네. 참 부족하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화 뭐 책으로도 나오고 했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부터도 이제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도 성적보다는 뭐 다른 인성 교육 쪽으로 많이 했는데 왜 인성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을 못 띠고 있냐. 이게 좀 교육 체계의 어떤 문제를 한번 더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그 있어요. 문제가 저도 지금 간절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15세가 되면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느냐. 그때 대인 관계에 이제 초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 형성에 굉장히 예민한 감정을 지니는 그러한 발달 성장의 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이 어빌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켜야 이 아이가 정말로 대인관계 때 자기 행동화, 습관화돼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소홀히 해가 왔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능력.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 어쨌기 때문에 교육에서 그런 걸 자, 그러면 이제 소홀히 이게 하게 어떻게 됐을까요? 되냐면요. 우리의 첫째가 우리의 도덕 교육입니다. 우리의 도덕 교과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5차, 4차 때는, 교육과정 때는 도덕이 2시간도 있었어요. 2시간 있었어요. 그나마 이 2시간도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그런데 이번에 7차 교육과정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의 도덕 교육을 반쯤 줄었습니다. 교과 속에서 하고 도덕 시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도덕이라는 게 모든 교과를 통해서 도덕 교육은 이루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과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과가 추구하는 그 교과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어 수업을 하면서 도덕을 가지고 와서 결합시킬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좀 이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김용환이라는 분인데, 그 윤리학자인데 한남대학교 재직하신 분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의 윤리학자들이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도덕교육에서.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8가지의 그 덕목, 도덕적인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밑에의 업인 능력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연민과 공감의 능력이라고 이분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다 좀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부에서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가부에서 가족적인 어떤 정책을 그릴 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라는 거를 우리 2011년도에 우리 대구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부터 교사들에게 공감 능력을 기르자. 아이들에게 눈 맞춤을 하고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하자라는 게서 제가 그때부터 이 공감에 대한 교육을 또 공감에 대한 능력에 대한 걸 좀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마음이 눈이라는 그 특허를 냈죠. 네. 이 청소년 문제를 미리 또 뭐 그 이전에도 많이 느끼시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네.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제 그 표방한 게 이제 공감 능력을 기르고 공감. 네.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감 8가지 모든 것이 스포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핸드볼에서는 골대가 양쪽에 있고 이 선수들이 적진 깊이 들어가서 골을 시킬 수 있는 쾌감도 느낄 수 있고 작년에 한 3팀 정도 하다가 원래 39개 팀이 학교 클럽 활동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것이 큰 성과는 바로는 아니지만 만족감은 대단했죠. 네, 거기에 8가지 이게 다 들어가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거는 학교 스포츠 클럽을 엄청 활성화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각 학교에 스포츠 클럽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목대로.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예체능 교육을 엄청 활성화시켜서 간현악이라든지 또는 국악 간현악, 뭐 합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이제 많은 그 재원과 그리고 뭐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체제가 지금 구축되어서 이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이 청소년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각계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도 많고 또 그걸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던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 이제 원인을 제대로 알면 이제 뭐 의술도 그렇고 네. 모든 일의 원인을 제대로 알면 처방이 거기에서 나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또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원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대책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에서도 그런 경험이 계셨을 텐데 이런 그 청소년 폭력에 나서는 아이들의 특성이나 또는 그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원인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대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학교에 어떤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생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딱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는 순간부터 하면 서열화에 대한 인식을 부모가 자꾸 강요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1등이 되어야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OECD에서 작년 2015년도에 학생들의 주관적인 행복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만 우리나라 애들만 나는 우리 반에서 1등이고 싶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의 경쟁 체제로 몰아가는
이거에서 우리는 좀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면 이제 대입 제도하고 이제 맞물리죠. 우리는 누군가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입 제도에 이제 확실한 어떤 개편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 사회 전반에 우리 인재 등용 때도 어떤 학교 명문 학교를 서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역량 중심에, 그 중에서 가장 1번이 바로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1번으로 치고 있거든요. 저는 교직에 42년 6개월을 있었지만 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느낀데도 저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기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대한민국 전체의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빨리 지원되고 관계망을 연결될 때 우리는 여기 이런 고민에서 빨리 탈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정말 이 시대 때 아이들에게는 이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우리네의 감정이입 세포라는 것을 타고난다는 거죠. 누구나 타고날 때 하면 공감이라는 능력을 타고나서, 어린애들도 엄마가 뭐 이렇게 하다 손을 다치면 엄마 우는 걸 보고 막 자기가 따라 울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점화 장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